안녕하세요. 오늘 나래입니다. 여러분, 이전 영상에서 제가 후쿠오카, 도쿄 다녀온 영상들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저는 일본 여행을 적어도 30번 이상은 다녀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오랜만에 가다 보니까 이게 이런가? 이런 거는 어떻지? 하고 좀 자꾸 검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코로나 이후 일본 여행 A to Z까지 싹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이 영상 하나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매너에 대한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면 너무나 흔하게 하는 그런 실수들, 비매너 행동들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일본 여행 조금 더 스마트하게 다녀오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자, 우선 오늘은 제가 드리고 싶은 정보가 많기 때문에 컨닝을 하면서 말씀드릴게요. 백신 관련해서는 많은 나라가 기준이 동일할 것 같기는 해요. 3차 백신까지 맞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입출국을 하실 수가 있고요. 3차까지 맞지 않으신 분들, 일본 도착 72시간 전까지만 PCR 검사를 마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개인적인 비용으로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얀센 백신을 맞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만 맞으셔도 2회로 쳐준다라는 거,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입국 시 필요 서류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영문이나 일본어로 이제 발급을 받으시면 되고, 가끔씩 이제 프린트아웃을 깜빡하고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인천공항 가시면 4층인가에 프린트아웃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는 무료니까 티켓이라든지 호텔 바우처 같은 거 여기에서 프린트아웃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또 프린트아웃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질병관리청 앱이 있어요. 쿠브라고 해서 COOV, 여기 앱에 들어가셔서 내 백신 접종에 관련된 그 모든 내용들을 등록만 해두시면 하실 수가 있거든요. 미리 캡처해서 가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입국하실 때 두 번째로 필요한 서류가 건강상태 질문표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MySOS 같은 경우는 23년 1월 이후로는 이제 사용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넣어두시고 비짓재팬 웹사이트에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요. 항공 스케줄이라든지 백신 여부,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등록을 해놔서 이미그레이션에서의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사이트 제가 더보기 칸에다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미리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스크예요. 저는 이게 되게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왜냐면 일본인들이 기본적으로 코로나 이전에도 마스크를 매번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자유인 건지 아니면 그냥 이들의 문화인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알아왔습니다. 현재 실내외 국내랑 동일하게 마스크를 쓰는 게 필수 광고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사람이 너무 밀접 접촉이 되는 그런 실내라든지 마스크를 껴주시는 게 예의라는 거. 환전은요, 요즘의 일본은 그래도 많이 카드가 보편화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밖의 카드 안 되는 곳들이 또 되게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본은 환전하실 때 미리 넉넉하게 해두자라는 마음으로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전을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꿀팁은 제가 이전에 찍어놨던 태국 여행 영상에 올려놨으니까요. 링크 첨부해 놓을게요. 그리고 텍스 리펀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일본은 5,000엔 이상 구매를 했다 하는 곳에서는 텍스 프리가 가능합니다. 그 매장 그 자리에서 바로 텍스 리펀드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또 필요한 게 그때그때 언제 텍스 리펀드를 받을지 모르니까 일본 여행에서는 여권을 필수로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교통입니다. 일본에서 이제 자유여행을 하실 때는 지하철 이용을 가장 많이 하실 건데요. 신주쿠, 시부야, 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들은 JR선으로 다닐 수는 있는데 가끔씩 팀랩 전시를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디즈니랜드를 가신다든지 하시는 경우에는 이 티켓이 한 번에 안 가요. 그러면은 바로 가는 자리에서 다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중간에 내려서
굳이 또 찾아가서 또 끊고 이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막 또 시간적으로도 낭비가 많으니까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충전용 카드를 미리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보증금이 500엔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내가 원하는 만큼 충전을 해 놓으셨다가 여행 끝날 때쯤에 다 환불도 가능하거든요. 파스모 카드 같은 경우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도쿄 시내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가 스이카 카드예요. 요 스이카 카드는 그 환불 수수료가 아주 소액 있다라는 것만 참고해 봐 주세요. 그래도 어차피 그래봤자 뭐 얼마 안 돼요. 그냥 그거 보증금 내시고 고생하지 마세요. 여행에서의 시간은 돈이기 때문에 요거를 계산하셔서 그냥 끊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스 이용하는 경우, 사실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좀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리면, 일본은요 좀 한국이랑 반대예요. 한국은 앞에서 타서 카드를 띡 찍고 내릴 때 카드를 띡 찍고 내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반대로 뒤에서 타서 내가 내릴 때 앞으로 내리면서 카드를 찍습니다. 다만 일부 버스들은 한국이랑 동일하게 이제 앞에서 타서 뒤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치껏 이렇게 봤다가 사람들이 뒤에서 탄다. 그럼 뒤에서 타고 가는 걸로. 근데 대중적으로는 뒤에서 타는 게 일반화되어져 있다라는 거. 그리고 택시. 타지 마세요. 그냥 타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일본에서의 택시는 안 탄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요. 진짜 비쌉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움직였다가 막 5만 원 나오고 7만 원, 10만 원 나오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그냥 지하철 타세요. 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택시를 탄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택시들은요, 문이 자동이에요. 그래서 괜히 뭐 내가 앞에 왔다고 힘을 줘서 막 안 열리는데 열고, 그리고 내릴 때도 내가 괜히 힘을 줘서 닫으려고 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괜히 민망하지 말고 요런 거는 알잘딱깔센. 알죠? 쉬.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일본 여행 시 매너, 기본적인 매너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좀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에 되게 별거 아닌 거에서도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큰 소리로 대화를 하거나 통화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그렇기는 하지만 지하철에서도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끼리 신나서 아하하 하면서 막 떠드는 거는 굉장히 큰 무례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요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방향입니다. 에스컬레이터는 기본적으로 왼쪽에 서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오사카만 좀 다르다라는 거. 오사카는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사카 갔다가 도쿄 가시는 분들은 이게 여기야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사카는 오른쪽에 서 있고 도쿄는 왼쪽에 서 있다. 그리고 또 그거 있었어요. 현지 친구들이랑 이제 밥을 먹을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젓가락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덜어주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되게 특이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무슨 장례 문화에 막 그런 비슷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매너로 한 행동이지만 그들은 미간이 찌푸러질 수 있다. 제가 이거는 꼭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레스토랑 같은 데 가셨을 때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리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냥 저기 앉아도 돼요 하고 가가지고 딱 앉잖아요. 그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이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이 인종차별 당했다 이러면서 그런 거에 관한 글이나 영상 보게 되면 저도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웨이트리스에 대한 예의가 없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자리가 많이 보이더라도 직원이 나를 보고 안내를 해줄 때까지 앞에 가만히 서 계시면 이제 가능할 때 다가와서 알아서 안내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런 점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어딜 여행하시더라도 도움이 될 만한 꿀팁이니까 꼭 참고를 해봐 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출장 가시는 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노트북 켜고 타닥타닥타닥타닥 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쓰레기통. 제가 이거 예전에 모를 때 진짜 당황했었거든요. 아무리 쓰레기를 들고 다녀도 쓰레기통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다가 집에다가 버리거나 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뭐 지퍼백 하나 정도 여유분으로 가지고 다니시거나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점도 조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이나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사실 나부터도 그런 거는 요즘은 좀 싫잖아요.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고, 다만 뭐 사람이 너무 많은 카페라서 그냥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다라고 할 때는 뭐 괜찮겠지만, 찍는데 직원분이 이렇게 딱 서 계시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양해를 좀 구하고 그 다음에 찍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은 절대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뒤에서 굉장히 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하시는 분들이 흔하게 하는 실수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도쿄 가셨을 때 꼭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두 곳이 있어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팀랩 전시예요. 이제 시부야나 신주쿠에서 묵으시는 분들은 살짝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가셔야 됩니다. 팀랩은 디지털 영상이나 프로젝션 매핑 같은 그 분야에서는 정말 전 세계 탑 티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팀이에요. 근데 그 팀이 아예 작정하고 만들어 놓은 전시 공간이거든요. 여기를 가면 프로젝션 매핑이라는 그 규모가 와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사진에서 찍는 것보다 실제로 봤을 때 그 모습이 더 멋지거든요. 아이들이랑 가면 특히나 좋을 것 같은 게, 진짜 들어가는 순간 막 상상력이 마구마구 막 자극이 되는 느낌이에요. 나 스스로가 약간 작품의 일부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도쿄에서 거리가 좀 있고 전시를 보고 하는 데까지도 넉넉 잡아 한 4시간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아침 일찍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일정 마지막에 밤늦게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미리 예약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더보기 칸에 역시나 예약 링크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지역은 카구라자카입니다. 여긴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진짜 현지인 분들만 알고 있는 먹거리가 가득한 지역인데요. 다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굳이 찾아가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쿄를 갈 때마다 이 지역을 갈 것 같아요. 한남동, 딱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조용하고 한가지지만 괜찮은 레스토랑들이 굉장히 많고, 동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기자기함도 볼만하고요. 다만 여기는 이제 쇼핑보다는 먹고 마시는 게 위주다 보니까 뭐 일정 끝나는 저녁쯤에 한번 들러보셔서 아무 데나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광객 많은 곳에서 막 2시간씩 기다려서 힘들게 드시는 것보다 좀 이렇게 한적하고 맛있는 곳에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 처음 간다라는 마음으로 A부터 Z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오늘을 바꿔드릴게요. 안녕!